축하합니다. 유튜브 영상 봤죠? 네, 봤어요. 어땠어요? 감회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 언제 만났는지 한번 보니까 8월, 9월? 처음에. 그때쯤, 네, 네, 해가지고 맞아요. 한 5주인가 6주 정도를 계속 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또.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우리 C땡 기업에서 조금 안타까운 결과가 있어서 탈락의 고백을 그때 나도 하셨죠. 이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기보다는 일단 다음 일정들이 바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자라는 게 방향성이었는데 올해 만약에 좀 안 되더라도 그냥 술 먹고 내년에 좀 더 같이 해보자 이 생각까지는 했거든. 저도 그랬어요. 그 사후 책임 보장 AS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다행히 또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주실 게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걸 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는 이런 명품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중명품. 네. 팀장님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네. 그동안 감사하다는 마음도 많이 진짜. 가졌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좀 잘 네. 되다 보니까 네. 좀 보답을 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거 지금 쇼핑백만 이걸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제가 열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쇼핑백만 비싼 걸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증샷 저기 썸네일 하나 박도록 하겠습니다. 네. 썸네일 하나 둘 셋. 너무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고 솔직히 말해서 도움 많이 주긴 했어. 솔직히 돈 많이 주긴 했어. 네, 맞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본인이 기본기라든지 그게 있으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내가 못 보탠 거를 한 방울 보태준 느낌인 거지. 사실은 뭐 아예 그런 포텐이 없는데 사실 되게 쉽진 않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되게 차분하고 잘 정돈된 모습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어쨌든 면접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좀 더 뾰족하게 다듬어 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 계속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결과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고 오늘 일단 보자고 한 이유는 뭐 축하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냥 저희 지난 시간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왜 취업이 처음에 안 돼서 어떻게 하다 이제 곽 팀장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 동안 뭐 좀 어땠는지 그냥 이런 거를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첫 번째로 그냥 사람들 잘 모르니까 저랑 만나기 전에 취업 활동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구직 활동을 얼마나 했고 뭐 안 좋았고 뭐 그런 상황을 좀 얘기해 준다면. 그동안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그러니까 이직 준비를 좀 했었는데 우선 서류에서 너무 그 서류 합격률이 낮다 보니까 서류에 문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게 감이 전혀 안 오고 그리고 전체적인 취업 방향성도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 길이 좀 잘 안 잡혀서 누군가 좀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길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곽 팀장님 연락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을 드리게 됐죠. 서류에서 많이 탈락이 됐었고 처음 만났을 때도 얘기했었죠 1편에서. 네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게 확실히 면접에 붙어서 그런지 말을 되게 안 끊기고 잘하네. 나보다 더 안 졸고 잘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최종 면접을 단련이 돼. 스킬이라는 거. 저한테 연락을 이제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일요일 날마다 오전 10시부터 굉장히 이른 시간에 만나가지고 2시간씩 면접 이야기도 했지만 서류에 관련된 것도 하고 했는데 그냥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땠어요 그냥? 뭐 좀 더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우선 되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제가 그동안 그 방향성이 좀 잘 안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향을 굉장히 좀 잘 잡아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특히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자기소개서나 뭐 다른 이력서 서류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그 좋은 거를 어떻게 하면 내 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집어주시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멘토링이라고 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만날 때만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저희 만나고 나서도 제가 뭐 카톡으로 뭐 여쭤보면 그때도 바로바로 이제 답장 주시고 어쨌든 제가 새벽에도 카톡을 보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새벽에 편집을 나는 하고 있고 그때도 진짜 도움을 주시면서 저는 좀 항상 옆에 계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다행이다. 그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면서 그냥 심리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고. 네. 저도 사실은 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비용을 받고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처음이었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저도 뭐든 그렇거든요. 일단 하면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잘 하고 싶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우리가
막 입사 지원하고 이랬을 때 이제 많이 이제 두들기긴 했는데 그때 또 잘 안 됐었던 시즌도 잠깐 있었잖아요. 한 2, 3주 네.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번에 이게 된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우여곡절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내가 뭐 내년에 또 뭐 구독자 컨설팅 본격적으로 할 것 같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거 지금 비즈니스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진짜 내년에 진짜 시간 있으면 한 명 정도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축하해요. 집에서는 반응 어땠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는데 아 그래? 엄청 좋아했어? 엄청 좋아하시고 저도 그거 보고 또 많이 그래 좀 많이 벅찼죠. 가족들이랑 뭐 식사 기념 식사 이런 거 아직 안 했죠? 그 외식을 해서 사드렸고요. 아, 드렸어요 네, 벌써? 네. 어... 원래 첫 월급 타서 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럼 2달 남았는데 뭐 네, 10월 그쵸. 2월 초에 나오는데 가족들한테도 감사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지원하면서 네. 식품 쪽 F&B 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카테고리도 많은데 식품 쪽을 좀 더 두들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 혹시? 기존에 했던 것도 교육 쪽이었고 좀 다른 업종이긴 한데 사실 식품 쪽을 노려봐야겠다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 지난 시즌 때 이제 우연히 면접까지 갔던 회사가 식품업 쪽이었고 그때 되게 많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 식품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서도 좀 잘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업종에 대한 일단 이해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뭐 처음부터 나는 식품 쪽만 노려야겠다 이거는 아니었어요. 약간 좀 우연한 계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가 된 거는 식품 쪽이긴 하지만 식품 말고도 뭐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 미디어 쪽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곳을 두들기긴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서류를 바꾸고 나니까 조금 그 뒤에 면접에 대한 연락이 좀 더 늘어나네. 네, 맞아요. 서류 바꾸고 나서 서류 합격률도 확실히 올라갔고 이제 면접의 기회도 좀 많아졌죠. 근데 냉정하게 진짜 제가 만들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서류 가져오는 사람이 없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뭐 워드 문서 자체도 그렇게 뭐 꾸미고 사실 이런 사람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진짜 포멀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시선이 한번 가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나 인사이트가 항상 있어야 되지 않나. 첫 출근은 언제부터예요? 첫 출근은 이제 1월 3일부터 1월 첫날부터 딱 네, 진짜.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대기업에 이제 중고 신입이긴 하지만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교육 스타트업에서 지금 어느 주 경력 어떻게 되죠? 인턴까지 포함하면 2년 조금 넘어요. 2년 정도. 네. 중소기업이면 당연히 경력직인데 우리가 그때 합의를 본 게 대기업으로 할 거면 신입으로 해보자라고까지 이제 합의는 봤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거기 신입으로 들어가도 연봉 구간 자체가 경력직으로 가는 거랑 비슷할 거야.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네, 초봉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초봉에서 한 5년 일하면 나랑 연봉 비슷할 거야.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저도 이거 근데 저희 엄마가 이걸 했던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얘기하니까 무슨 자기 아들처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대기업도 못 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좋아한 적 많이 못 봤거든. 그래서 뭔가 좀 좋으면서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이거 뭐예요 선물 근데? 이거 그거 뜯어봐도 되나 잠깐? 네, 당연히 뜯어보셔도 되죠. 넥타이 아니면은 손수건 아니면 뭐 스카프? 약간 시즌성? 마켓에 가면 머플러예요. 머플러입니다 여러분. 네. 머플러. 제가 겨울에 진짜 목추위를 엄청 타거든요. 목감기 자주 걸려고 하는데 머플러로 겨울 따뜻하게 여기서 마음은 다 느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요. 네, 저 목도리가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저한테 떠준 거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버리지 못하겠더라. 뭔가 좀 뭔가 좀 미안해서. 근데 좀 하고 다니기 좀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있는 회사 몇 명이죠? 지금은 8명 정도. 8명. 네. 여기에 첫 회사예요? 네, 그쵸. 첫 회사죠. 8명 규모에서 바로 이제 대기업으로 퀀텀 점프인데 아니 무슨 대기업 들어가면 출입문 자동문 돌아가는데 막 적응 못하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진짜 거기 하면 다 보안카드로 출입하잖아. 이렇게 막 괜히 몸 낑기고 한 번씩. 왠지 나는 처음에 거래처 방문했을 때 그랬었거든. 대행사 다닐 때.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막 결과가 잠깐 안 좋았었던 그런 시즌도 한 달 정도 3주 있었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게 한두 개 좀 안 되고 이랬었던 시즌 있잖아. 그때 좀 심정이 어땠어요? 보통 이제 9월 달에 서류를 많이 쓰고 한 9월 말 정도부터 서류 발표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때 시작부터 탈락이 너무 많이 돼서 서류 탈락이 너무 많이 돼서 또 안 되겠구나 약간 이렇게 지레짐작을 했었죠. 그래서 내년 또 기약을 잠깐 했었고 마음속에서. 네, 그렇죠. 이제 막 플랜 B도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진짜 좀 끝까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그 뒤로 갈수록 서류 합격하는 게 하나 둘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좀 좋은 합격 소식을 곽 팀장님한테도 좀 뒤늦게 알려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최종 합격까지 오게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이직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칭찬이나 이런 것도 되게 감사한데 실제적으로 대기업 면접을 지금 몇 차례나 보고 왔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네. 1차 면접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좋고 2차 면접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1차 면접과 2차 면접 분위기라든지 그런 잘 볼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1차 면접은 대부분 이제 직무 면접이다 보니까 직무 역량 면접이다 보니까 그 직무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뭐 당연히 회사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차별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자기 생각을 좀 곁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뭐 직무 분석도 진짜 열심히 하고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어쨌든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거기에 곁들이는 게 이제 차별화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곽 팀장님하고 같이 그 모의 면접을 보면서 직무에 대한 저의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때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냥 어떤 직무에 대한 내용을 회사 사이트에 가서 채용 사이트에 가서 적혀있는 대로만 알고 있었다면 팀장님 도움을 받고 나서는 그 직무에 대한 깊게 말하면 이제 철학까지도 좀 알 수 있게 됐죠. 마케터가 뭐 하는 사람이냐, 마케팅이 뭐냐라고 해서 답변을 그냥 사전적으로 정의를 얘기를 하는 건 지식의 영역인 거고 네, 맞아요. 내가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나의 견해가 들어가면 그거는 나의 철학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은 진짜 수백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지원자가 얼만큼 자기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좀 차별성? 좀 똘똘해 보이는 속된 말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 1차 면접은 일단 직무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 네. 직무에 약간 내 생각을 좀 둬야 되는 부분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2차로 갔단 말이에요. 또 레벨이 또 올라가잖아 면접장들이. 네. 2차는 또 어떻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2차는 사실 뭐 임원 면접인데 대부분이 뭐 관상 면접이다 이런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원분들이 관상이나 인상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주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 그게 네네. 느낌이 뭐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투나 뭐 손짓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보여질 것인가 이미지적으로 맞아요. 그거를 좀 더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기업 그룹의 인재를 뽑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싶네요. 태도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태도. 같아요. 물론 그 답변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뭐 솔직함이나 목소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임원분들이 좀 난감한 질문을 하거나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100% 이제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떻게든 대답하려는 태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면접을 하는 거는 물론 아예 다른 오답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신념이라든지 왜 그렇게 답변을 도출해냈는지에 대한 추론 근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 네, 맞아요. 과정 중심의 역시나 사고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하다 느낌 받네요. 임원분들이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람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면 당연히 눈에 보이고 정말 솔직하게 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 좀 아픈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마지막 저희 C땡 최종 면접 때 그때 이제 나머지 지원자 한 분하고 저희랑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굳이 좀 아쉬웠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너무 뛰어나서 솔직히 그것도 있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기가 죽은 것도 있었죠. 너무나 좀 잘하시는 분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고 좀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긴장됩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준비도 많이 했고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을 이어가다 보니까 말을 만들고 뭐 이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진짜 증명해야 돼. 보여줘야 돼. 뭐 실수하면 안 돼. 이러면 더 긴장되잖아. 맞아요. 근데 편안하게 마음 먹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간극을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덜 긴장할 수 있던가요, 마지막에? 저는 항상 뭔가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은 그때까지 고생했던 기억을 엄청 떠올리거든요. 내가 이걸 2주 동안 밤낮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긴장을 해서 내가 못한다?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런 분노에 대한 약간 긴장감이 떨림을 그냥 억눌러 버리더라고.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나 절대 안 해. 어땠어?
만족 때는? 그냥 편안하게 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봤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곽 팀장님이랑 좀 반대인 게 반대. 좀 준비를 덜 한 게 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긴장이 좀 덜 됐고요. 좀 편히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여러분 그 소개팅에 내가 맨날 소개팅 비유하는데 소개팅에 가서 여자분이 나왔어요. 마음에 들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근데 내가 완전 꽂혀가지고 오늘 내가 완전 내 여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되거든. 진짜로. 면접 가서 마찬가지로 내가 이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고 나 진짜 붙여주세요 하면 그게 은연중에 행동적으로 비행동적으로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 사실은. 그래서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 마인드가 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 자세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그렇다고 맞아요. 뭐 한량처럼 살라는 건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 하면서 너무 급급하거나 약간 절절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상대방한테 좀 안 좋은, 내가 너무 100%를 준비를 하고 100%를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좀 더 거기서 유연하게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만족이라든지 태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저 말고도 뭔가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볼 만한 사람이 좀 더 있지 않았어요? 후보군이? 뭐 예를 들어서 코멘토라든지 약간 있다 이런 플랫폼에서 현직자 뭐 멘토링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코멘토나 있다를 좀 알아보긴 했었는데 그런 데서 그런 플랫폼을 거쳐서 하는 게 과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시간 단위를 페이로 뭔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진짜 이제 뭐 유대관계를 가지고 하기엔 사실 맞아요. 저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했거든요. 나도 뭔가 일요일날 아침에 9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나서 갑자기 차 타고 산문까지 가가지고 막 12시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컨텐츠가 뽑고 어쨌든 이 친구도 어쨌든 힘든 상황이니까 도와주자, 두 가지 일단 목적으로 한 거긴 하고, 이걸로 인해서 뭐 다시 본격적으로 뭐 마케터 학원을 차리고 이런 전혀 없어요. 나중에 내년에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한 번 정도 더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잘 될지는 처음에 전혀 생각 못 했어가지고 너무 좋고, 이게 내가 가진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증명해준 느낌? 맞아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그리고 이 채널 보면서 분명히 또 구독자분들 취업하신 분들이나 이제 이직하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난 안 돼, 나는 진짜 뭐 이름도 모르는 기업에 다녀, 나는 스펙도 거지야 생각할 텐데, 솔직히 지금도 스타트업 마케터에서 그렇게 점프를 한 거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건 100% 맞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하면은, 저한테 도움 받았잖아요. 네네. 언젠가 본인이 도움이 줄 위치가 되었을 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나도 예전에 이랬었지라고 하면서, 저의 그 채널 모토가 다 까먹으셨겠지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우리 곽 팀장 채널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취업 과정도 함께 했고 결과도 기다리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한 인사 한마디 하고 영상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곽 팀장님한테 정말 도움 많이 받아서 성공적으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됐고, 사실 그 전부터 취업 관련 콘텐츠 말고도 마케팅 관련 콘텐츠를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 구독자분들도 많은 도움을 또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좋은 콘텐츠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구독하신 분은 구독 취소하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장정 한 4개월이었나 5개월 정도 이제 구독자 취업시키 콘텐츠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그래도 이게 연내 참 이게 12월 말머리에 이게 정리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고, 내년으로 이게 이어져서 얼마나 뜨뜻미지근하겠어. 진짜 너무 다행이고, 선물도 너무 고맙고, 진짜로 이거를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